안녕하세요. 행복을 지켜주고 행복을 키워주고 행복을 이어주는 건강 큐레이터 이계환입니다. 오늘 함께 하고 싶은 책은요. 시크릿 건강 핸드북이라는 책이에요. 저자는 경영학 박사님이시거든요. 카이스트 경영과학과를 졸업하고 후에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며 경영전략과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해왔고요. 20년 동안 인터넷 사업과 그리고 자연의학 분야에서 저술과 강연 활동을 꾸준히 해오신 분이세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약골이었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눈의 충혈과 피로감, 선천성 고혈압 등을 앓았습니다. 그런 그가 스스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찾았던 방법을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는데요. 스스로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 건강의 원리가 눈에 보이니 왜 내 눈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되었는지, 혈압이 왜 높았는지, 다리에 왜 쥐가 났는지, 왜 심장이 가끔 엇박자가 나는 부정맥이 있었는지, 왜 눈꺼풀이 부르르 떨렸는지 알게 되었다. 원인을 알고 나니 해결책도 보였다. 해결책은 무척 간단했다. 그 원리를 내 몸에 적용하자 20년 이상 높았던 혈압이 안정되었고 부정맥이나 다리가 쥐가 나는 증상도 사라졌다. 충혈과 피멍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지 않고 식습관과 생활습관 그리고 영양요법과 운동요법만으로도 이 모든 것을 해냈다. 올바른 건강법을 알고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고 적용해야만 한다. 배우지 않고 자기 확신이 없으면 주변에서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다. 병원에 가야 낫는다고, 약을 먹어야 낫는다고, 어떤 약초를 먹어야 한다고 재촉하고 강권을 한다. 무엇이든 모르면 두려운 것이고 알면 걱정 먼저 사라진다. 건강의 기본 원리를 알고 보면 의외로 간단하다. 정말 평생 약을 먹어야 할까? 고혈압 약을 먹는다고 고혈압이 낫지 않으며 당뇨약을 먹는다고 당뇨가 개선되지 않는다. 나의 건강에 대한 의문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약을 먹으면 병이 나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점 말이다.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것은 약으로는 못 고친다는 말과 같다. 하지만 약으로 낫지 않는 병도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교정해주면 대부분 좋아진다. 이런 병들을 식원병이라고 한다. 질병의 발생 원인이 식사에 있다는 이야기다.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먹는 음식과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해 주어야 된다. 하지만 이 사실을 병원에서는 잘 가르쳐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의 교정만으로 질병이 낫는다면 의사가 필요 없고 병원은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환자가 자각해야 한다. 건강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병원이나 의사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몸이 아픈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왜 약을 먹고 낫지 않으면 병원 탓, 의사 탓을 하는가? 병원과 의사는 잘못이 없다. 내 병은 내가 만든 것이기에 내 잘못임을 자각하고 그 원인을 찾아 교정하면 된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생긴 질병이면 대부분 낫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원인을 찾지 못해서 못 고치는 것일 뿐이다. 무책임한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바로 책임을 지는가 아니면 핑계를 대는가에 있다. 내 건강은 스스로 책임져야겠다는 성숙한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어쩌면 빠른 길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많이 살지 않았지만 제가 느끼는 것도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요. 공부에서도 건강에서도 모든 것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챙겨 나가야 되는 거. 성공도 마찬가지죠. 성공에 있어서는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계단식으로 성공한다고 얘기하죠.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스티브 잡스의 후회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스티브 잡스에게 이런 후회스러운 면이 있었던 거죠.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로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예를 들면 관계 아니면 예술 또는 젊었을 때의 꿈과 같은 것 말이다.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와 같은 비틀린 개인만 남는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어떤 것이냐고? 병상이다. 차를 운전해주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고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병을 대신 알아줄 사람은 구할 수 없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잃고 나서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삶이다.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마저 읽어야 할 책이 한 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건강한 삶에 관한 책이다.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있는 이런 책들이 결국 우리 스스로 내 삶을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좋았을 때 더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투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읽으시면서 여러분 삶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연 치유력이 우리 몸에 사는 역할. 사람은 누구나 자연 치유력을 몸속에 지니고 태어난다. 어, 서재걸 박사님이 쓰신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죠. 사람의 몸 안에는 100명의 의사가 살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가장 신이 내려주신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평생 동안 망가뜨리죠.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아요. 생명을 지키는 면역력. 그럼 자연 치유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몸은 60조개에서 100조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포들은 저마다 역할과 기능이 다르며 재생주기도 제각각이다. 우리 몸은 매일 100억 개 이상의 세포가 세대 교체된다. 이러한 세대 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며 세포의 세대 교체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혈액이다. 따라서 깨끗하고 영양가 있는 혈액이 공급되면 혈관도 뚫리고 세포도 양질의 영양소를 공급받아 정상적으로 재생된다. 혈액이 깨끗해지려면 음식의 소화 과정에 나오는 노폐물과 인체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유해물질,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퇴치하고 청소해주는 백혈구의 기능이 중요하다. 이를 면역력이라고도 한다. 면역력이 높을수록 바이러스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3가지 원칙. 면역력이 잘 가동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체온을 정상 체온으로 유지해야 한다.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은 30% 떨어지고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 내지 6배 상승한다. 체온을 높이려면 적당한 운동과 온열요법, 올바른 음식, 섭생에 신경 써야 한다. 둘째, 탄수화물을 비롯한 열량 음식을 적당히 섭취해야 한다. 열량 음식, 특히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백혈구가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 세균과 바이러스, 암세포를 먹어치워야 하는데 이러한 탐식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소식을 권장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몸이 아프면 입맛이 없어지는 건 역시 이 같은 이치다. 몸이 아프면 백혈구가 활발하게 작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입맛을 떨어뜨려 음식물 섭취에 써야 하는 에너지를 줄이려는 것이다. 셋째, 백혈구는 면역세포이고 모든 세포는 혈액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다. 특히 세포가 잘 활동하려면 양질의 에너지원과 효소가 필요하다. 자연 음식에 들어있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이 이런 효소 활동을 도와준다. 자연 치유력, 즉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질병의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고민이 된다면 위의 3가지 원칙에 맞는지를 고려하면 실수가 없다. 내가 선택한 방법이 혈액을 맑게 하는 요법인지 아니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요법인지 체크해 보면 된다. 이도저도 아니라면 건강을 해칠 뿐이다. 우리가 아프면 병은 한 가지인데 고치는 방법은 1000가지가 넘는다고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무엇인가 권합니다. 하지만 내가 기준이 없다면 늘 휘둘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기준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준이 뭐라겠죠? 우리 혈액에 대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혈액이 깨끗하게 되는지 그 세포에 먹인 혈액이 잘 돌아가는지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는 방법이라면 한번 스스로의 건강에 한번 접목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은 60조개의 세포덩어리라고 합니다. 세포가 모여서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오장육부도 만든다. 반대로 생각하면 세포 없이는 우리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위가 아프다는 것은 위를 구성하는 세포가 병든 것이며 이 세포가 병대로 제기능을 못하면 소화불량, 속쓰림, 혹 등이 나타난다. 반대로 세포가 건강하게 재생되면 조직이나 오장육부도 건강해진다. 물론 모든 세포가 재생되는 것은 아니다. 적혈구나 신경세포는 다 크면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서 수명을 다하거나 손상을 입게 되면 그대로 사멸하고 만다.
적혈구는 수명을 다하면 간에서 파괴되고 신경세포는 한번 파괴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 하반신 불구가 된 사람들은 재생되지 않은 신경세포로 다쳤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많은 세포들은 수명이 다르고 일정한 주기에 따라 다시 재생된다. 약 90% 이상이 매년 재생되고 그게 3 내지 5년을 주기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재생된다. 그리고 각각의 세포마다 분열 횟수에 한계가 있으며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할 때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세포의 재생 주기는 나이에 따라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성인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세포의 재생 주기, 백혈구는 수분에서 14일 정도의 재생 주기를 갖고 있고요. 적혈구는 3 내지 4개월이고 피부는 4주, 난자는 10 내지 24시간, 정자는 2 내지 3일이고요. 근육과 뼈는 7 내지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런 세포의 재생 주기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내 몸이 건강하지 않다면 혹은 더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적어도 3, 4개월 이상 건강을 잘 관리해서 세포를 건강하게 재생시키면 된다는 점이다. 피, 즉 혈액이 바뀌는 주기가 3, 4개월이다. 건강한 신체로 만들려면 최소한 3, 4개월은 필요하다. 그러므로 단기간에 내 몸을 변화시키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그리고 건강은 단기간의 관리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건강관리는 평생 해야 한다. 세포의 평균 재생 주기로만 봐도 3 내지 4개월 정도는 꾸준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터넷이나 많은 광고 매체에서 한 달 만에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일들은 굉장히 무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그 몸이 바로 우리 몸은 돌아가려는 그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 사고나 몸의 세포 활동들도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걸 지키려는 그런 무의식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리한 약으로 즉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은 결국 내 몸에 어떤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너무 쉽게 고른 다이어트 약 같은 걸 반복하시다 보면 장기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결국 자연으로 내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고 그 자연의 방법으로 순리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 회복의 방법인 것 같아요. 만병의 원인은 독소로 오염된 혈액이라고 봅니다. 혈액은 물과 음식을 통해 섭취한 영양소로 만들어지고 폐에서 받은 산소를 온몸의 조직으로 운반하기에 오염된 물, 가공된 음식, 더러운 공기를 섭취하면 혈액이 탁해질 수밖에 없다. 건강할 때는 대부분 배출되는 우리의 해독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체외로 모두 배출하지 못해 몸속에 잔류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혈액과 세포에 독소가 차고 오염되어 세포가 손상되거나 변형되면서 그 기능을 잃게 된다. 그러면 해당 장부에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만병의 근원은 오염된 혈액이다.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오염된 혈액을 맑게 해주는 것이다. 혈액을 맑게 해주면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진다. 이것이야말로 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 치유력이다. 자연의학은 질병의 증상을 존중하며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해주는 치료법이다. 증상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열이 나는 것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백혈구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체의 작용이기 때문에 억누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열이 나는 원인을 개선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혈압이 높은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 그리고 각종 장기에 혈액을 공급해 줘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높아진다고 보고 혈압이 높아진 원인을 해결해서 안정화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혈압이 높은 원인도 탁한 혈액 및 탄력이 떨어진 혈관인 경우가 많다. 이런 원인을 찾아서 교정해주면 혈압은 정상화된다. 즉 약으로 치료해야 할 질병이 있고 음식이나 영양요법, 침, 뜸, 운동요법으로 치료해야 할 질병이 있다. 일본의 이시하라 유미 박사는 병의 증상과 종류에 따라 15% 정도는 현대의학의 장점을 취해서 치료하고 나머지 85%는 자연의학의 장점을 취해서 치료한다면 무병장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접근 방법이야말로 우리 몸에 가장 최적화된 질병치유법이 아닐 수 없다. 오늘 함께 보신 이 책에서 결국 우리를 자연의 일부로 보고 우리의 구성물질인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의 건강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거죠. 그 세포의 구성물질과 세포의 먹이,
결국 우리의 식탁에서 음식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신경 쓴다면 우리의 병은 고쳐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아프기 전에, 그리고 아픈 순간이 오기 전에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습관들을 하나씩 교정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